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또 여러분 찾아뵙고자 다시 찾아왔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네, 홍광철입니다. 유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을 보통 6.25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그날은 뭐 전쟁이 발발했다, 뭐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런 날이고 7월 27일이 휴전 예. 협정일이죠. 근데 정전협정일. 여기는 정전협정일. 예. 네. 근데 여기는 보면은 7월 27일이 유엔군 참전일인가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엔군 참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25는 뭐 맨날 행사, 요즘은 좀 안 하지만 네. 어쨌든 전쟁 발발을 중시하는 나라였고 어쨌든 6.25를 막 행사하는데 남쪽에선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하면 아는 사람 거의 100에 한두 명도 없을 거예요, 현실은. 북은 거꾸로 7월 27일은 국가 명절이고 전승절이고, 그 해석은 어쨌든 차차든 북에서는 7월 27일이 6.25 관련해서 전쟁 관련해서 가장 큰 행사인데 남쪽에서는 아무 행사 없었는데 뭐 어쨌든 7월 27일이 1950년 7월 27일이고 북한은 1953년 7월 27일을 이 경축하는 거고, 우연히 날짜가 같은 거군요. 네, 남한은 1950년 7월 27일 유엔이 참전을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거. 근데 사실 7월 27일까지 그러면은 유엔군이 참전 안 했냐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이미 미군이 참전을 하고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실 주제랑도 관련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습관적으로 유엔군 하지만 이게 그냥 다국적군이죠. 그러니까 미군이죠. 미군이죠. 네. 미군. 그러니까 미군이 그 외에 이제 뭐 같이 뜻에 동조하는 네. 군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온 다국적군. 그래서 뭐 7월 27일이 이제 저도 뭐죠? 이거 휴전협정 한 날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이제 관심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갖고 오신 게 이제 여기 MBC 통일전망대는 이제 유엔 노지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뭐 어쨌든 전쟁은 뭐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때 참전해서 목숨을 잃은 외국인들, 외국 군인들을 이제 뭐 이렇게 그 시체를 다 가져가지 않았나 봐요, 시신들을. 미국만 가져갔죠. 거의 그래요? 다 미국은 거의 다 가져갔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이 여기 아마 부산에 있나 봐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부산에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계속 사망자 발생을 그렇죠, 하니까. 사람은. 네. 그래서 일단 부산 쪽에 묘지를 만들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유엔 묘지라는 공식 명칭은 그런 명칭으로 이제 한국 전쟁 때 남쪽에 참전했었던 그 외국군이죠, 쉬운 말로 외국군의 전사자들의 묘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군이 당연히 제일 많이 참여했으니까 미군이 제일 많이 죽었을 텐데 90% 정도는 미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다 가져갔고 이장을 했고 나머지 이제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식으로 영국이 뭐 886명이 여기 안장돼 있다고 그래요. 엄청 많은 거죠. 부산에. 예, 영직만 해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계속 그 유엔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사란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 유엔기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시위를 그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겸사겸사 그런 이야기며 또 북에서는 중공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네.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명칭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럼 그들은 북에서는 쉬운 말로 중공군을 어떻게 중공군 전사자들 어떻게 처리라 그래야 되나 뭐 했는지 그런 얘기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남북. 예. 북에는 그 중국인민지원군 그 우이탑들이 있죠. 우이탑. 네. 예. 그 우이탑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 우정. 예.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여기서는 중공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북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중국인민지원군이고 그 당시에 모택동 주석이 내놓은 구호가 그랬죠. 항미원조 보가이국. 예. 항미원조 보가이국이 그 구호를 내걸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옆집 불 끄자 해서 그 지원하라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대부분은 거의 다 동북 삼성에서 살던 조선족들이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중국 동포들이죠. 네. 예, 중국 동포들이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한족들도 많았죠. 그건 또 한족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한족이라고 말하죠. 뭐. 예? 모한영도 온 걸 모택동 아들도. 그래서 그 모주석이 그 팽극회, 예?
그 병덕회 그 중국민주연구 사령관이었거든요. 그 병덕회가 지금 그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에 부릅니다. 집으로. 집으로 불러서 지금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하죠. 그 우리 아들이 저 조선전쟁에 나가겠다 하는데 우리 아들도 데려가라. 병덕회한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병덕회가 안 된다고. 내가 이 집에 주석동진 이 집에 그 이 지연병 그 선발 온 게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장군 자체도 그런 거죠. 이게 그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전쟁판에 데려갔다 죽게 되면 야단 아닌 거 자기가. 그러니까 모한영 자체는 2차 세계대전 참전에서 저기 저 베를린까지 간 그 전쟁 참가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모한영 자체가. 아, 모한영이 베를린까지 갔어요? 네,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중이요, 소련군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한영이 그 자리에 또 오죠. 모한영이 와서 무조건 가겠다. 그때 당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전쟁에 나왔다 그다음에 전사하게 되죠. 폭격에 전사했습니다. 폭격에. 네. 그러니까 중국인민지휘군 사령부를 폭격하는데 그때 죽었죠. 중국에서 모한영이라는 드라마 한 36부작인가? 그쯤 될 거예요. 그것도 만들었던 거였어요. 아, 모한영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북에서도 평안남도 회창군이 네, 회창군에 있어요. 이제 중국인 묘지죠. 네. 중국인민지원군 묘지가 네.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부산에만 쭉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개성에도 있고 안주에도 안주에도 있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평양시에도 여러 군데가 네, 있어요. 경제상구역, 네. 순안구역, 강동군 네. 이런데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 모한영이 안장되어 있는 해창군이죠. 그러니까 모택동 모주석의 아들인데 어쨌든 외국이죠. 조선에 와서 참전해서 사망했는데 안 데려간 거예요. 예. 네. 모속이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유해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스탈린이었나? 네. 스탈린의 아들이 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 비행사로 참전했는데 그 체포됐죠. 독일군에. 모르겠네요. 그래요. 체포됐는데 그 독일군 장군 누구였던가 그거 바꾸자고 독일 애들이 그랬어요. 그 포로로 이게 스탈린 아들이라는 것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들짝났어. 그래서 바꾸자고 하니까 스탈린이 그런 거예요. 장군하고 병사하고 바꿀 수 없다. 그런 거 자기 아들인데도. 그리고 장군하고 병사하고 바꾸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 그 아들이 그 포로수용소에서 그 철조망에 막 달려갔잖아요. 전기 철조망에 가서. 독일놈들이 그 총으로 쏴 죽였어요. 아들을. 그게 그 무산되게 되니까. 그 장군이 누구였던 독일군 장군하고 바꾸자 했어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상 정신 상태라고 해야 되나? 사상은 이렇게 그 제국주의 한 거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뭐 그 제국주의와 싸워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는 꼭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국제주의적 이런. 예? 그러다 나니까 이 모주석도 조선 전쟁에 나가 죽었으니까 그럼 조선에 있는 게 옳은 거지.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렇죠. 우리 모주석이면 뭐 중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같은 거죠. 그럼 대통령의 아들이 전쟁판 안 나가도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사상 상태가 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네. 대통령 아들이면 좀 안 나가도 된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자본주의 사회주의하고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이. 네. 뭐냐면은 아주 아이러니한 게 그 6.25 전쟁 때 중국이 지원하면서 모주석의 아들도 참전을 했잖아요. 미국이 어쨌든 누가 했냐 차치하고 미국도 여기 참전을 하면서 워커 대장, 워커 아들도 여기 참전해요. 그다음 맨플리트 아들은 여기서 비행기 인천 앞바다에서 비행기 타고 출하고 죽어버린다고. 아이지오노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을 해요. 그다음 나중에 그 정전협정했던 클라크 아들도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요. 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념적인 거. 재밌는 거는 남한의 장군들의 자식들은 참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슬프네요. 북한에 또 재밌는 거는 북한의 장군들 김일성 아들은 너무 어려. 전쟁에 나갈 게 짬밥이 안 돼. 아마 근데 김체가들은 나갔을 거예요. 김체가들은 그 당시에 꽤 나이를 먹었으니까 네. 김일성보다 9살이나 위니까 김책이. 나머지 이제 대부분 당시
그 조선 인민군이죠. 북쪽 그 인민군들의 장군들은 워낙 젊었기 때문에 나이대다 그랬죠. 그 당시 아이 30대. 자식들이 워낙 예. 어리기 때문에 예. 최룡해가 최연아들 아니에요. 최룡해. 예. 예. 근데 당시 최룡해도 10살도 안 됐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식들이 참전할 수는 없었고 예. 남쪽에 뭐 최현이 그 아들들 최룡의 막내거든요. 그 위로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나이는 좀 많은데 그 당시 전쟁에 참가할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 연대상까지 하고 제대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국 전쟁이 뭐 제가 마침 또 이걸 알고 있지 않았는데 그 책 제목이 항미 원조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말로抗美 위엔차오겠지만 항미 원조라고 중국에서 중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전쟁을 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슬픈 역사를 재밌다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팽덕해 말씀하시면 요즘은 펑더화이라고 20대 분들은 뭐 표현법 포기법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렀으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는데 모택동이라 그랬지 뭐 네, 모택동이라고. 근데 요즘은 교과서가 다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한영도 뭐 마오옌닝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도 그렇게 아예 교과서 표기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뭐 20대나 10대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한국 전쟁은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 우리가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아마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가닿기도 하는데 그 상처들이 남아있고 뭐 북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부산에 가면 이름이 이제 유엔군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요 문제는 우리가 유엔사 얘기하면서 과연 이게 유엔사냐 유엔사령부냐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군이 이끄는 다목적군이라는 게 정확한 거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미군이 하는 점령군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지금 DMZ 그 북방 2km, 남방 2km, 남방 2km를 이 사람들이 통과를 하면서 이름은 유엔사라고 하지만 미군이 통과를 하면서 무슨 저기 뭐죠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 뭐 사무소도 못 만들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 방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전에 하셨던 분이죠. 여기 이제 자료에 뽑아주셨던데 그 사람이 거기 DMZ 안에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김현철 장관님 잘리시죠. 아니 그러면 못 들어가면 거기서 협의를 하다가 그만둘 게 아니라 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미군들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는 모습을 언론에 보이셨어야죠. 이게 현실이다. 이 2km를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협의하고 야 얘네가 가지 말라는데 그러고 돌아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여기 뭐 자료에 뽑아주셨습니다만 유엔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에 의해서 유엔이라는 깃발과 이걸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국 전쟁이 뭐 의미가 없다거나 남쪽에서 피를 흘리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을 달리해서 뭐 저도 만약에 그때 전쟁에서 우연찮게 남쪽에 있었다면 또 남쪽의 입장에서 북에 있었다면 북쪽의 입장에서 전쟁이 어쩔 수 없이 연루가 됐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대한민국의 주권 차원에서 이 DMZ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유엔사를 걸고 뭐 유엔 국립묘지 그리고 뭐 지금 인천 그 동상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메가도 동상이 있어요. 있고 네. 지금도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조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냥 뭐 남치민이 북치민이만 갖고 싸우지 마시고 한번 그것이 지금 가져온 후과가 이렇다. 라는 것에 대해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팩트로 지적해야 될 건 어쨌든 유엔사라는 명치,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고 1975년도 유엔 그 30차 유엔 총회에서 의결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없애고 있는 거고 갈리 총장이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며 다 유엔하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걔들은 유엔사가 유엔에 뭘 통보하는 것도 없고 유엔이 유엔사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관계 없다. 그 유엔기를 쓰는 것도 아무 관계 없. 아니 유엔의 깃발이 아니다라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지금 미국이 유엔사라는 이름을 계속 걸고 있는 거는 그 쉽게 말하면
이 북한에선 그러는 거죠. 모자를 3개 쓰고 있다 그러죠. 미군의 모자와 한미 연합사의 모자와 유엔사의 모자 3개서 그때 어떤 명함을 내놓고 협상하려고 얘들 하려고 하는 거고, 유엔사가 해체돼야 되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유엔 후방기지 때문이에요. 7개가 있는데 일본에 이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대로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유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 전쟁 때 그 사람들이 갖고 그쵸. 있었죠. 그걸 네.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일본을 바로 전쟁에 끌어들고 일본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유엔 후방기지 7개에 당시 참전했던 나라들을 합법성으로 포장을 하려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를 없애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다시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그래서 한때는 이 한미연합사령부를 78년도에 만든 이유가 이 이름이 유엔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끌었던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 다국적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미연합사가 이걸 대체하려고 미군도 준비를 하다가 요즘은 한미 잡정권을 한국한테 넘겨줘야 된다라는 게 대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유엔사가 다시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오히려 시대 역행하게 이 다국적군, 이 유엔사라고 하는 다국적군에 자꾸 인적, 물적, 장비를 더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그 연합사령부의 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나서도 그러면 유엔사의 이름으로 한국군을 그대로 통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래는 네. 이렇게 정전협정이 맺을 때 네. 뭐라고 했었냐면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정치협사가 고위급 정치협상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 네. 평화협정을 네, 이게 평화협정 체결하자 체결하자고 했죠. 그런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미국이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부하면서 네. 그거가 결국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953년 7월에 협정하고 3개월 안에 이 문제를 또 마무리하자. 네, 네. 그렇죠. 그리고 3개월 안에 최종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 끝나면 종전이나 평화협정으로 끝맺힘을 해야 되는데 이건 휴전이니까. 이건 휴전이니까. 네. 예. 그걸 이렇게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51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5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을 정전협정을 했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을 가만히 놓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싸웠어요. 고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쪽에 북군은 우리는 1211고지라고 부르죠. 저 강원도 쪽에 있는 거. 네. 그 1211고지를 차지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1211고지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원산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쓰고 1211고지 차지하자고 했었고, 네. 북은 또 경지 면적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을 기어코 차지하자고 했던 거예요, 북은. 그래서 양쪽으로 동해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참 네. 아이러니하게 된 이유가 네. 개성이 있어서 네. 내려오고 또 동해는 올라가고. 네, 그렇죠. 1211고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는 그걸 내주면 원산까지 내주게 되니까 네. 북은 완전히 그 결사적으로 그걸 방어했죠. 예? 그러다 나니까 1211고지 거기다 미군이 폭탄을 어느 만큼 퍼붓나니 그거에 12m 낮아졌어요, 그 산이. 산이 낮아질 정도로. 네, 산봉우리가 12m 낮아졌다고요. 그러면 어느 만큼 거기다 폭탄을 많이 퍼붓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중에 조금 전쟁이 지나면서 미국이 약간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대표님이 뭐 폭격이라는 책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의도해서 작정하고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약간 음모론 비슷하게는 2차 세계대전 때 남은 물자를 여기서 다 소진한다. 분산 국갑체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약간 감정 대립 비슷하게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뭐 남이 됐던 북이 됐던 이제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산의 높이가 낮아지고 우리 군대 가면 원산 폭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저는 유래가 뭐냐 하면은 원산을 827일 동안 연달아서 하루도 쉬지 않고 폭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원산 폭격이라는 말이 생겼다. 원산 폭격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말들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 그럴듯한 것들, 뭐 누구도 정답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슬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금 젊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전하자, 정전하자라고 협상을 들어가서 무려 2년여 동안 그냥
뭐 의미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이승만, 그리고 뭐 이 자존심 때문에 뭐 이런 남북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하나 그 차지하려고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1211고지 이런 게 북에서는 무지 중요한 거고 어쨌든 그 상징적인 한국 전쟁의 그 상징적인 곳인데 그렇듯이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유엔사가 남북 관계 개선하고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경의선 그 철도 연결하는 것도 2002년도 유엔사가 여기는 유엔사 관할하는 곳이다. 아 그래서 남북 철도 연결하려고 거기를 이제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못 들어가게. 그런 거 그거면 뭐 하다못해 최근에 그 타미플루 못 간 것도 유엔사가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재 항목이다 이런 거며.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또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그 대성동 마을 그 판문점 바로 옆에 있는 대성동 마을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 대통령이 육로 방문할 때도 야 신청서 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장 찍어줘야지 실제 신청서 내고 도장 바꾸고 간 거 아니에요. 모욕이죠. 모욕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군 일개 사령관한테 신청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도적 걸림돌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북바로 알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남쪽에도 일단 제거해내야 될 거지 법률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고 이런 정치 군사적으로는 유엔사의 DMZ 관할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네. 이 데모 잘하는 분 시켜야 된다는데. 그분 데모 잘하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크고 좀 소신이 있으셔야 돼요. 소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 그래서 요즘 뭐 아까 그 정치적으로 대선 분위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매치는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정치가 지금 혼란해서 이 소리가 난 겁니다. 천둥 번개가 지금 그러니까 외교 문제라든지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조금 있으신 분이 조금 국정을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엔사 하면서 이름에 자꾸 속아가는데 이제 미군 사령부죠, 미군 사령부. 한미 연합 사령부가 있고 미군 사령부가 대한민국 내에 식민지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8선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차지한 땅을 누가 통치했느냐? 그게 그 미군 다목적군들이 통치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책에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1954년이 지나고 나서 53년 11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에 넘겨주는데 땅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지금 미군이 대한민국을 식민 통치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좌가 됐던 우가 됐던 그리고 그 북한의 어떤 뭐 흡수 통일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뭐 북을 흡수 통일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군사의 문제, 그다음에 미군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권 돌려받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토론도 하고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시고 야 그거 유엔사 아니야 이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네.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3개월 후에 정치 열게 됐는데 그 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네. 미군은 그 정전협정 모두 위반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정전협정에서 밝혔거든요. 미국 군대 철수다. 우리 다 철수하자. 미국 군대가. 그렇죠. 우리 중국도 나갈 거니까 너희도 나가라. 딱 이렇게 하게 됐었거든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네, 그래야 근데 될것 중국인민주연구는 7월 27일 전쟁이 끝난 정전협정 조인한 이후에 네. 단계별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58년까지 끝나거든요. 58년까지 완전히 철수합니다. 근데 왜 58년까지 끌게 됐냐면 북한이 도시들을 몽땅 평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군이 폭격해서 미군의 폭격 방식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도시라면 도시 변두리를 따라 네팜탄 여기는 네이팜탄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네팜탄 쫙 돌아가면 떨굽니다. 불 지르는 거죠. 도시 변두리에다가 불 지르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폭격을 했던 겁니다.
미국의 폭격 방식은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네바 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해도 제네바 협정, 그리고 민간인을 학살하면 안 되고, 그리고 써야 되는 무기, 쓰면은 안 되는 무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네이팝탄 같은 게 대표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쓸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국인민지원군이 남아서 네. 건설을 했던 겁니다. 건설을. 전후복구했어요. 네, 전후복구 건설을 같이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북쪽 사람들하고 함께 건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그게 58년까지 끝이 나거든요. 전후복구 건설이. 그렇게 하고 58년 철수, 마지막 부대가 철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가족을 데리고 갈 사람은 가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동북 삼성 그 지역에 가면 동북 삼성에는 그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많고 조선에서 여성들과 결혼해서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문화대혁명 때 다시 또 나오는 거죠. 다시 나왔다가 그다음에 그때 그 조선인 박해를 피해서 다시 나왔다가 또 다시 문화대혁명 끝나니까 다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조선국경은 이렇게 복잡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의미가 없었고 동북 삼성 자체도 그래서 마구 이게 다니던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서 보시면 그 뿌리가 조금 이해가 될 거고, 그 사실 근원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있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같은 적인 일본을 대상으로 싸웠던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당을 포함해서 장개석을 포함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역사가 항일 무장투쟁이 중국에서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전쟁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부산 외에도 뭐 파주에도 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군묘지, 공산군 묘지죠. 네, 이제 공식 명칭은 중공군 처음에는 중공군 북괴군 묘지인가 이랬어요. 그다음에 중공군 북한군 묘지. 네. 통칭, 약칭 적군 묘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적군 묘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대사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걸 뭐 덮어두고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괜히 상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고쳐가면서, 더 깊은 얘기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조금 더 나눠보자고 대표님이. 결국 그런 거죠. 네네.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이걸 그렇죠, 교훈으로 정말. 삼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맡기신 임무겠죠.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처럼 붙은 소리 하는 애들을 다시는 국회의원이 못되게 만들고 머리 쳐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임무인 거죠. 우리 세대한테 부여된 임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좌가 됐던 우가 됐던 연구해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후의 대책, 지금 주한 미군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DMZ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